녹화되고 있지. 자, 봅시다. 자, 돌림임이란 건, 자,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전할 수 있는 축이. 그죠?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축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힘을 작용해. 요 축을 중심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돌겠지. 그죠? 그럼 요때 가하는 힘, 요만큼의 거리를 곱하면 뭐 한다고? 회전하려고 하는 뭐가 생겨? 토크가 생겨. 그지? 이걸 우리가 토크라고 불러요. 토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R에다가 곱하기 F 곱하기 R해도 되고. 맞지?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가는데 여기에 힘을 가느냐, 여기에 힘을 가느냐 보면 회전 효과는 어디가 더 커? 여기가 커, 그죠? 훨씬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토크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거리에 비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힘을 가하는데 10뉴턴의 힘을 가하느냐, 100뉴턴의 힘을 가하느냐에도 100뉴턴의 같은 지점에 100뉴턴의 힘을 가할 때 토크가 더 크게 나타나. 그래서 토크는 뭐에도 비례해? 힘에도 비례해. 맞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해. 뭐 요까지 거리가 2m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이렇게 힘을 작용시켜. 10뉴턴의 힘을. 요 각도가 60도라고 가정합시다. 세타가. 그럼 요 힘은 합할 수도 있고 분해할 수도 있어. 합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어. 힘의 합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배웠냐면, 힘이 있어요. 4뉴턴, 3뉴턴이 있어요. 합력 얼마? 그래, 1뉴턴. 1뉴턴 이렇게 배웠잖아. 이건 사실 합력이라고 안 배우고, 힘을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반대 방향이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다라고 이렇게 배웠지. 근데 원래는 힘을 뭐 하는 거야? 합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4뉴턴의 힘이 있고 이렇게 3뉴턴에 있습니다. 합력 얼마라고? 7뉴턴이라고 이렇게 봤어. 아, 같은 방향이면 더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4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 이렇게 3뉴턴이 이렇게 작용하면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에서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책에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피타고라스 하니까 이거 3뉴턴이 되네. 이게 수직이 되니까 이게 5뉴턴이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죠? 힘은 이렇게 합할 수 있어. 평행사변형법으로. 물리2에 가면 삼각법이라는 게 나와. 요 힘이 있고 요 힘이 이렇게 있어. 자, 삼각법도 있어. 이게 F1이고 F2면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면 이렇게 더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더하면 돼. 삼각법은 뭐냐면 요 F1 벡터 끝을 어디로 가는 거야? F2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한 데서 만나고 요 끝을 이렇게 가면 돼. 뭐 이런 건 삼각법이라고 불러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단 얘기야. 그죠? 그런데 힘은 뭐 할 수도 있어? 분해할 수도 있어. 분해할 수도. 자,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요 힘은 무슨 방향?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으로 이렇게 더할 수 있어. 항상 몇 도로 분해? 수직으로 분해해. 수직으로 분해. 이걸 나 학교 다닐 때는 직교 분해라고 배웠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말은 안 써요. 분해할 때는 수직으로만 분해해요. 알겠습니까? 요 두 개의 힘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했다. 요 F는 그래서 요 FX 힘하고 FY 힘이 합쳐져 가지고 F가 됐다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되지? 그죠? 그럼 요각이 세타라고 가정하면 FX는 만다고 F 곱하기 F분의 FX가 되겠네. 요만큼의 크기가 F죠. 그죠? 요 크기가 FY가 될 거고 요 크기가 FX일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돼? F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FY는 자, FY는 F 곱하기 뭐분의
F분의 Fy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F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 없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F 없다고 생각하면 Fx하고 Fy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그죠? 자, 똑같이 이렇게 10N의 힘이 작용했어. 그거 그대로 가져올게. 그러면 요 Fx 힘하고 Fx 요 힘하고 Fy 요 힘이 합쳐져 가지고 10N이 된 거야, 아니야? 된 거지? 그죠? 그럼 요 Fx는 10 곱하기 코사인 60이 됩니까? 돼요? Fy는 10 곱하기 사인 60이 됩니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물체를 여기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건 Fx야, Fy야? Fy지. 내가 이쪽으로 잡아당겨봐. 아무리 잡아당겨 얘 회전해, 안 해? 안 하잖아. 수직 성분만 회전을 시키는 거야. 그럼 토크는 만다고 F에 Y에다가 곱하기 만다고 R이 되는데 Fy가 뭐라고? 10 곱하기 사인 60이야. 곱하기 2m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사인 60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입니까?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건 10 루트 3 뉴턴미터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야. 토크가. 이해돼요? 그죠? 수직 성분에 해당되는 것만 나와. 지난 시간에 토크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었어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오케이? 빨리 와. 빨리빨리 안 다녀? 머리는 파마를 하고 왜 그러셨어요? 안녕 안 한대요. 미씨, 머리를 왜 파마를 하고 그러셨어요? 책 빨리 꺼내. 자, 봅시다. 그래서 지뢰가 대표적인 토크입니다. 자, 빨리빨리 할게요. 지뢰가 대표적인 토크를 이용한 도구인데, 지뢰가. 자, 돌림힘을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올리는 도구인데, 자, 지뢰 봅시다. 보통 지뢰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중학교 과정에 지뢰가 있었거든요. 요즘엔 중학교 과정에서 지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봐. 간단하게 그릴게. 이렇게 있으면 지뢰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어. 무게가 W입니다. 무게입니다. 질량 아니고 mg 값을 곱한 거야. 그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들어올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런 걸 뭐라 불러? 지뢰라고 불러. 지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힘을 주는 여기 힘점이라고 불러요. 받치고 있는 여기 받침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올려져 있는 여기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크죠? 회전 중심이 어디야? 받침점이지. 그죠? 자,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를 A라고 놨어. 요만큼의 거리를 B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내가 이렇게 물체를 눌러. 그러면 내가 누르는 힘의 토크는 이렇게 힘을 가하니까 시계 방향의 토크가 생기겠네. 그죠? 물체의 무게에 의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나중에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 물체의 중력에 의한 토크는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생기겠네. 시계 방향의 토크하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합이 같으면 뭐 할 수 있어? 들 수 있지. 수직으로 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가 누르는 힘의 토크 F 곱하기 뭐? A가 되겠네. 그죠? 물체의 무게에 의한 토크 W 곱하기 B가 되겠네. 따라서 A에 대해서 풀면, F에 대해서 풀면 A분의 B 곱하기 W가 되겠네. 돼요? 그죠? 자, 요 거리가 5m, 요 거리가 1m라고 가정합시다. 이 물체 100N이야. 얼마 힘으로 들 수 있어?
얼마 힘으로 들 수 있어? 해볼까? 얘가 5m, 얘가 1m 곱하기 100N이니까 얼마? 20N의 힘으로 들 수 있다고. 적은 힘으로. 돼요? 그죠? 지뢰도 뭘 이용한 거다? 토크를 이용한 거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기 아니라고, 아저씨. 토크라고. 11페이지라고. 되셨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토크가 생기는 겁니다. 승은아, 안 보이면 가운데로 나와. 보여요? 이런 토크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지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지뢰의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종 지뢰가 있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십시오.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에는 없어가지고. 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힘점이 있고 작용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받침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힘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제1종 지뢰라고 부릅니다. 1종 지뢰인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지뢰 그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가위. 가위 1종 지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내가 여기다가 힘을 가하지. 여기 받침점이지. 여기다가 종이를 이렇게 넣잖아. 그럼 종이가 쓱 잘려나가 안 날려가? 나가지. 종이가 잘려나가는데 이렇게 있는데 종이를 여가지고 쭉쭉쭉쭉 잘려나가는데 종이가 이 두 개의 양날이 붙어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가면 힘을 작게 받잖아. 그래서 내가 뭐 해? 요 길이를 작게 하려고 이렇게 가위를 이렇게 쓸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1종 지뢰가 뭐야? 제1종 지뢰가 가위에 해당됩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제2종 지뢰가 있습니다. 자, 2종 지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무슨 점이야? 작용점입니다. 여기가 받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받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힘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입니다. 여기서 이만큼이 B입니다. 애들이 착각합니다. 요게 A라고. 아닙니다. 요게 A가 아니고 요만큼이 A입니다. 알겠습니까? 받침점으로부터 거리가 A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병따개입니다. 병따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죠? 자, 병을 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 어디에 다? 여기 닿지. 여기가 어디가 다? 여기 닿지. 그죠? 여기 이렇게 닿아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닿아가지고 내가 어디를 잡아당겨?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다? 여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이렇게 꺾이지. 그러면서 병이 따지지. 그죠? 네. 제2종 지뢰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아, 장도리도 제1종 지뢰입니다. 장도리가 뭐야? 망치 있잖아, 망치. 이게 못 빼는 거. 망치 못 빼는 거. 이렇게 생긴 거. 망치 뒤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여기에다가 못이 있으면, 못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장도리에다가 이렇게 끼우잖아. 뭐, 이렇게 끼웁니다. 그죠? 저기 뒤에 망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장도리. 그죠? 자, 그 다음에 3종 지뢰가 있습니다. 제 3종 지뢰가. 3종 지뢰는 이렇게 됩니다. 받침점이 있고요. 여기에 힘점이 있습니다. 힘점이 있고 여기에 작용점이 있습니다. 요만큼이 A입니다. 요만큼이 B입니다. 선생님 힘이 더 많이 들겠네요. 힘이 더 많이 들겠지 당연히. 그죠? 왜? F 곱하기 A는 W 곱하기 B라며. 그죠? A가 더 작잖아. B보다. 그죠? 힘이 많이 들어요 더. 근데 왜 했어요 선생님?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 그래서 3종 지뢰를 씁니다.
대표적인 3종 지뢰가 뭐 있냐? 핀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낚시 좋아하시는 아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핀셋, 엄마가 야야 와가지고 할머니가 야야 흰머리 좀 뽑아주라 하지. 안 하니? 흰머리 뽑아주라 하면 하나에 10,000원. 그렇게 하지 마. 하나에 1,000원 봐준다. 1,000원. 그러니까 여기 무슨 점이야? 받침점이지. 나 어디 힘을 가해? 여기 힘을 가하지. 혹은 여기나 힘을 가해. 흰머리 어디 있어? 흰머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집잖아. 그럼 요만큼이 뭐가 돼? B가 되고 여기서 이만큼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난 조금만 눌러도 어떻게 돼? 각도가 여기서 조금만 눌러도 뭐 한다고? 각이 많이 줄어들지. 얘는 이만큼 줄어들지. 나는 조금만 가 있는데. 맞죠? 그죠? 네. 이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낚싯대도 그렇습니다. 낚싯대가 이렇게 있어. 여기 잡고 있지. 그지? 그죠? 여기 무슨 점? 받침점. 여기 무슨 점? 힘점. 여기 무슨 물고기가 여기 물었어. 보고 한 마리가 물었네. 이렇게. 여기 무슨 점? 작용점. 그죠? 근데 나는 조금만 틀어도 어떻게 돼? 물고기는 많이 틀어지지. 그죠? 그죠? 근데 대신 힘은 많이 들어요. 되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지뢰의 종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하나 줄 거나. 그 다음에 축바퀴가 있습니다. 긴 축과 짧은 축을 이용한 겁니다. 두 개의 축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요쪽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요 모습이 돼. 지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지뢰하고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 여기 무슨 점? 받침점. 원의 중심인데 여기 무슨 점? 작용점, 물체의 무게가 있는 거. 내가 줄을 당기는 여기 무슨 점? 힘점이 됩니다.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무슨 점? 작용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어 없어? 있겠네. 그죠? 크기의 비가 얘가 10m고 얘가 1m라고 가정하면 나는 100N짜리 물체를 10N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겠네.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것도 토크를 이용한 겁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넘겨! 자, 나머지 풀어보시고 4번만 한번 풀어봐. 4번 풀 필요 없겠다. 풀어와. 지금 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풀어오세요.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힘의 평형, 물체의 평형입니다.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밑에 가면 나옵니다.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힘의 평형. 자,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해서 뭐라? 물체의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체의 평형이라는 건 힘의 평형 플러스 뭐라고? 돌림힘 평형이야. 돌림힘의 평형을 뭐라 불러? 역학적 물체의 평형이라 불러. 우리 뉴턴의 운동 제3법칙 할 때 힘의 평형 기억나 안 나? 기억 안 납니까? 두 힘의 평형. 자, 철수하고 영수가 물체를 당깁니다. 철수가 10N으로 당깁니다. 평형이란 거 얘들아 했지? 평형은 R자임이 얼마란 거라고? 얘들아, 평형은 R자임이 얼마야? 0이라 했잖아. 0이야. 그걸 평형이라고 불러. 그죠? 자, 10N의 힘을 가했어. 철수가 물체한테. 옆에 있는 영수도 10N의 힘을 가했어. 이건 영수가 가한 힘이야.
10N의 힘을 가했어. 이건 영수가 가한 힘이야. 자, 그래서 해볼까? 철수가 가한 힘, 영수가 가한 힘, 두 힘의 크기는 뭐하고? 크기는 같죠? 그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힘의 방향은 뭐라고? 반대죠. 그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힘은 일직선상에서 작용해야 하나? 상에 작용합니다. 요게 힘의 평형 조건이었어. 기억나?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칠판 봐. 보세요. 여기에 10N의 힘을 가했어. 철수가. 이쪽으로 영수가 10N의 힘을 가했어. 얘 어떻게 돼? 돌지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그죠? 뭐가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그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데, 그죠? 힘의 평형이 안 된 거야. 그죠? 왜? 돌림힘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물체의 평형이 아니야. 돌림힘 평형이 안 돼가지고. 그죠? 3번 조건에 안 맞았습니다. 자, 어쨌든 힘의 평형은 그거고, 돌림힘의 평형입니다. 돌림힘의 평형은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어. 자, 회전하는 축이 있습니다. 여기를 회전하는 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회전하는 축을 중심으로 내가 여기서 F1이라는 힘을 가했어. 요만큼의 거리가 R1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가해. 요 힘이 F2,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물체가 이렇게 W라는 물체가 있어. 요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해. W가. 그 다음에 요 길이를 B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토크하고 시계 반대 방향은 토크의 크기가 마음대 같으면 돼. 그게 평형이야. 토크 평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W 곱하기 B는 뭐 곱하기 F 곱하기 왜 P야? R2죠. R2는 F 곱하기 뭐가 돼? R1 하면 토크 평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힘의 평형과 토크 평형이 합쳐지면 게 뭐라고? 돌림의 평형이 합쳐진 게 뭐라고? 물체의 평형이야. 알겠습니까? 그죠? 자, 봅시다. 물체의 힘의 평형.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합니다. 그죠? 어떤 방향으로? 일직선상에서. 자, 돌림힘의 평형.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이 뭐라고? 0이 돼야 돼.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이 0인 걸 뭐라 불러?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지? 그죠? 자, 그래서 예제 문제를 봅시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자, 영희가 있어요. 영희 안녕. 자, 영희가 있고요. 자, 철수가 있어요. 철수 안녕. 나 학교 다닐 때 영희 철수 많았는데. 그 영희 철수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자, 봅시다. 자, 회전축이 어디야? 시소의 회전축이 여기지. 그죠? 영희 중력에 의한 토크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겠네. 철수의 중력에 의한 회전 토크 방향. 어느 방향? 시계 방향. 그죠? 그럼 둘이 마음대 같으면 되겠네. 시계 방향의 토크하고. 그래서 영희의 토크하고 뭐? 철수의 토크가 같으면 되겠네. 영희 토크 300N에 곱하기 2m. 철수의 토크 600N에 곱하기 거리 R. 따라서 R은 얼마? 1m가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같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않으면 돌림힘도 평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자, 작용선이 이렇상에 같아. 일직선상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작용하는 걸 물리학에는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힘이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작용하면 같은 작용선상에서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아까처럼 여기처럼 봐봐. 자, F1이라는 힘을 가해. F2라는 힘을 이렇게 가고 있네. 크기 같아. 방향은 반대고.
그죠? 근데 일직선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야? 얘가 빙 돌아, 안 돌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평형을 유지해요. 돌고 난 다음에.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작용선이 같으면 계속 정제해 있죠. 왜? 알짜임이 0이니까. 토크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같이 유지가 되니까. 됐죠? 네. 크기가 같은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않으면 두 힘의 알짜임은 0이지만 작용선이 같아지므로 작용선이 같아짐으로 같아지는 방향으로 물체의 회전 운동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게 때까지 회전은 삥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학적 평형을 유지하려면 뭐 한다고?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해야 된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죠? 이 아파트 지을 때 이런 거 보셨나요? 혹시? 그죠? 너희 노블파크하고 트리비앙. 아, 너희 태어나진 않았겠구나. 자, 노블파크 트리비앙. 저기 요즘에 아파트 재건축 하는 데 가보면 지을 때 이런 거 쓰지? 그죠? 내가 어릴 때는 옛날에 내가 아주 어릴 때는 TV에 보면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과외가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공사장에서 등짐 져요. 이게 철근하고 이게 그 벽돌 같은 거 있지? 이걸 가지고 아파트 15층 집을 짓잖아? 그럼 아파트 그걸 메고 뭐야? 올라가요.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해요. 계단으로. 그죠? 그러다가 그때는 그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 인건비가 쌌거든. 인건비가. 그죠? 내가 아직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우리 어머님이 들리를 가시는 거야. 너네 집에 일을 하러 가신대. 물어봤어. 엄마,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얼마 받아? 이렇게 물어봤거든, 엄마한테. 2,000원 받아. 이렇게 하더라고. 상상이가. 그럼 아빠는 얼마 받아? 3,000원 받아. 아빠는 3,000원 받는데 엄마는 2,000원 받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경운기 끌고 가면 5,000원 줘. 이렇게 한다요. 경운기 끌고 가면 5,000원 준대요. 그렇다 하더라고. 그때는 물가가 쌌어요. 그죠? 그죠? 요즘에 권우진 같은 애 저기 경강부 하나 주고 가만히 서 있어도 어떻게 도로에 서 있어도 어떻게 10만 원 줘요. 그죠? 사오는 거, 아저씨 이렇게 해도 10만 원 준단 말이야. 예,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한다고? 이걸로 한다고. 물체를 철근이나 콘크리트 혹은 벽돌 같은 거 아파트를 지을 때 올릴 때 이런 걸 넣어줘요.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거. 예. 합니다. 그죠? 자, 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라지 mg가 있겠죠. 요 거리 r이 있네. 무슨 방향의 토크?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생기죠. 그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뒤에 물체를 조절하는 거야. 요렇게 얘가 있네. 스몰 m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돌립니다. 스몰 mg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지 mg 곱하기 r1는 스몰 mg 곱하기 뭐가 돼? r2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물체를 많은가 들어 올렸다 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네. 평형이 돼야 된다. 자, 힘의 평형.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알짜 힘의 합이 뭐라고? 0이 돼야 되죠. 모든 힘의 알짜 힘의 합력이 0이야. 돌림힘의 평형. 모든 돌림힘의 합이 0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힘의 평형 조건이 뭐냐면 이 바닥면이 봐봐. 이 타워 크레인의 무게는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면이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어? 여기 라지 mg가 있어. 요놈의 중력이 작용하는 게 스몰 mg가 있어. 그럼 이 면이 떠받쳐야 돼, 안 떠받쳐야 돼? 떠받쳐야 되지. 떠받쳐야 되는 수직 항력이 있겠네. 그럼 수직 항력은 라지 mg 플러스 스몰 mg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유지가 돼야 되지. 맞죠? 네.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회전 방향의 토크 합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항시킨 겁니다. 좌변으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힘의 평형이고 돌림힘의 평형 조건 돼야 돼.
그래서 시계 방향의 토크하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하고 시계 방향의 토크 합이 맘대 같으면 돼. 이걸 이제 문제에 적용해야 돼. 문제에 적용한 게 뭐야? 적용한 게 조금 이따 할 거야. 요거 할 때 할 겁니다. 요거 할 때. 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됩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구조물의 안정성입니다. 자, 무게중심입니다. 얘들아, 물체가 이렇게 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이라 하지 말고 책이 이렇게 있어. 책이 이렇게 있으면 책이 이렇게 있어. 이 책을 떠받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떠받치고 싶어. 여기 받치면 돼? 넘어지잖아. 그죠? 책 한 권 줘볼래? 하연아. 저거 내 책. 내 책 아무거나 한 권 줘봐. 자, 봐봐. 책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떠받치고 싶어. 여기 떠받치면 돼? 넘어져요. 그죠? 근데 여기 어디쯤에 가운데 이렇게 떠받치면 이렇게 이걸 돌리면 쉬운데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떠받치면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면 막을 수 있어. 물체를 떠받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하는 대표 지점을 뭐라 불러?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모양의 일정한 모양은 무게중심 어디 있어? 가운데 있어. 어떻게 잡으면 돼? 요 끝을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수직으로 되지.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줄을 하나 놓고. 그럼 반대로 여기다가 딱 잡아. 이렇게 잡아. 그럼 또 이렇게 그겠지.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어 없어? 있지. 거기 똑같이면 어떻게 돼?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모양이 일정하게 이런 거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 가운데 있어. 이런 거 모양이 일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여기 떠받치면 떠받칠 수 있어? 못 떠받치지. 여기 떠받치면 떠받쳐? 못 떠받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잡으면 떠받치지. 그치? 그럼 여기 어디 나는 뭐 어디를 떠받치고 있는 거야? 무게중심을 떠받치는 거야. 물체의 중력이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중심이 뭐야?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죠? 토크 계산할 때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계산할 때. 그래서 무게중심이 나온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자,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 줄자 아까 전체 무게가 한 곳에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힘을 표시할 때 뭐 이렇게 내가 옛날에 핀 표시할 때 자, 이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지, 이 물체도 중력이 작용하지 이렇게 했지만 원래 표시하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표시하려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력 이렇게 작용하고 한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 그죠?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니까 얘를 떠받치는 힘도 이렇게 작용하고 이 물체가 미는 힘도 이렇게 작용하고 이거 떠받치는 힘 이렇게 계산한다고 보통은. 근데 무게중심을 안 배울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대충 아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대칭인 물체는 어떻게 된다고? 한가운데 있지. 물체의 중앙점에. 그죠? 불규칙한 뭐야? 불규칙한 물체의 무게중심은 그죠? 한쪽에 치우쳐 있겠지. 그죠? 질량 분포가 많은 쪽에 질량 분포가 많은 쪽입니다.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공 같은 거는 한가운데 있고 뭐 이런 거 정육면체도 뭐 직육면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야구 배트는 어떻게 된다고? 걸어놓고 싶어. 그럼 길이 재가지고 가운데에다가 딱 잡으면 걸어져? 안 그러죠. 그죠? 평행하게 안 그러집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무게중심 잡을 때 어떻게 잡으면 돼? 자, 평형 상태와 무게중심. 물체의 무게중심을 떠받치는 물체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이루어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무게중심을 떠받치는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실을 묶었어. 이렇게 묶었네. 그죠? 자, 실을 묶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되더래. 그럼 A 지점에 또 묶었어. 이렇게 되더래.
그럼 연장되는 즉 가운데 점이 여기 이렇게 되고 아까 여기서 이렇게 됐네. 요 점이 뭐라고?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난 거기다가 이렇게 물체를 딱 갖다 놓고 요거 갖다 놓고 딱 올려놓으면 뭐 할 수 있어? 평형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무게 이렇게 막대기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여기 있네. 요런 막대기도 있잖아, 그지? 예. 얘도 무게 중심을 잡으면 가운데쯤에 이렇게 받치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 수 있어. 떠받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무게 중심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무게 중심에 작용점이 무게 중심 위에 있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요 중력의 작용점이 여기 있는 거야. 힘을 작용하는 지점을. 그럼 여기다 딱 받친다고 생각해 봐봐. 지금 이렇게 받치고 있어.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무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나도 받치고 있고 얘도 받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얘를 떼봐봐. 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늘어지지. 여기가 회전축 아니야? 어느 방향에 토크가 생겨? 요 방향에 토크가 생기지. 그죠? 근데 여기를 잡고 있다가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넘어지겠지. 토크가 생겨서. 중력에 대한 토크가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무게중심을 딱 받치면 무게중심을 내가 딱 받치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 봐라. 역학적 병이 되는지 자 내가 작용하는 힘이 위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아래쪽이야. 함량이 같아 안 같아? 같네. 힘의 평형 일단 됐네. 돌림 힘의 평형. 자 돌리는 회전축을 내가 받치고 있는 요전축을 보면 힘 중력에 의한 힘은 이렇게 F 토크 중력에 의한 토크는 뭐 중력이 mg가 있어. 근데 거리가 있어 없어? 제로지. 토크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역학적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서 물체는 뭐 한다고? 가만히 있는 거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 자, 구조물의 안정성에서 자, 역학적 평형과 안정성, 역학적 평형, 구조물은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다음에 혹시 건축공학과를 가신 분들은 건물을 지으면 100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짓습니까? 혹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건물, 높은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지어? 1번이지. 왜 1번으로 지을까? 롯데타워 가봤지? 봐봐, 얘들아. 롯데타워 건물 봐봐. 위에는 뾰족하지? 그죠? 밑에는 뭐야? 배불뚝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겠냐? 밑에 있겠냐? 밑에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고층 건물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 이렇게 지어요. 왜 그렇게 지어?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짓는 이유가. 그지? 이뻐 보이라고? 아니 이렇게 보면 더 이뻐 보이잖아. 거꾸로 있으면 더 이뻐 보이지 않니? 오 신기하다. 야 이렇게 어떻게 서 있지? 이렇게 보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왜 그래?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서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자 구조물의 안정성입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역학적 평형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한다고 구조물이 안정해 보여. 그죠? 평형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 불안정해. 그럼 어떻게 돼? 넘어져요. 건물이.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역학적 평형,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역학적 평형이 벗어났을 때,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돌림 힘이 작용해요. 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할 때 작용하는 힘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복원력이라고 하거든요. 좀 이따 뒤에 가면 할 겁니다. 복원력이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봐봐. 얘가 물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안정해 보여? 불안정해 보여?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물체를
질량이 큰 물체를 위쪽에 딱 놨어. 그죠?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체가 위에 있고 가벼운 물체가 아래 있으니까 안정해 보여, 불안정해 보여? 이건 불안정하지.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자, 그래서 돌림힘하고 무게중심하고 바닥면이 어떻게 되냐면, 바닥면이 무게중심으로부터 낮을수록 안정해요. 바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게중심이 뭐하다고? 안정하다고. 그죠? 대표적으로 교수대가 있어요. 우리 교수대. 이 교수대 보면 정말 그렇게 무겁거든요. 우리 교수대 보면요, 이렇게 흔치 않는 교수대인데, 교수대 보면요, 위에는 별거 아니야. 밑에가 이렇게 무거워요. 그럼 얘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겠냐? 밑에 있겠지. 이거 놔두고 가는 사람. 빈 놔두고 가는 사람. 무게중심이 어디 있겠어? 밑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밑에 무게중심 밑에 있으나 만약에 얘를 기울여 내가 이렇게 기울여다가 다시 놔봐봐. 놓으면 어떻게 돼? 되돌아가지. 그치?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놓으면 뭐 한다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야. 복원력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 그럼 반대로 이렇게 기울여봐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요. 이게 뭐야? 역학적으로 안정한 거야. 이렇게 기울였는데 뭐야? 넘어져 그대로 그 방향으로. 그러면 역학적으로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이렇게 역학적으로 안정한 물체를 만들려면 뭐 한 게 좋다고? 바닥면이 넓은 게 좋다고. 면이.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그래서 가능한 한 뭐 하려고? 낮은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낮추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 하냐면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외줄이 있어. 이 양쪽에 외줄인데 거기를 줄 타고 자전거를 가요. 자전거 타고 줄 타고 쭉 가는데 그 밑에 뭐가 매달려 있어?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하고 이렇게 절벽이 있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연결해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장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 밑에 뭐 있어? 자전거 요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양쪽에 두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무게중심이 위에 있겠냐 아래 있겠냐? 아래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약간 기울였어.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기울이지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쑥 가도 내가 보기엔 불안정해 보이는데 자전거 쑥 타고 가도 어떻게 돼?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요. 자전거가 기울어지면 자전거가 이렇게 기울어지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가려고 해.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온다고. 무게중심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네. 되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무게중심과 바닥면. 무게를 기울여도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 안쪽에 있으면 원래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자, 줄거 봐.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 안쪽에 있으면 물체는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칠판 봐요. 잘 봐.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내가 얘를 이렇게 기울였어. 그치? 바닥면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서 수직으로 쭉 올려봐봐. 그치? 그러면 무게중심 방향으로 얘는 요 무게중심 방향으로 힘이 중력이 여기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겠네. 그럼 얘 바닥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토크가 생겨? 요 방향으로 토크가 생기겠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하려고 해? 다시 바닥에 딱 닿는다. 되돌아와요. 그죠? 그죠? 네. 이렇게 했어. 그죠? 무게 중심이 이렇게 있어. 그제? 바닥면을 내가 어떻게 했어? 살짝 들었어. 살짝, 원래 무게 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야. 요게. 근데 바닥면을 얘가 이렇게 기울였어. 이렇게 했어. 바닥면의 중심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봐.
그럼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네. 그죠? 그럼 얘 어떻게 돼? 기울어지면 넘어져요, 이렇게. 그죠? 예. 이 기울어진 바닥면 요쪽에 무게중심이 요쪽에 있었으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원래 상태로 되도록 할 건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기울이니까 이쪽으로 와 가지고 뭐 한다고? 넘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물체를 기울였을 때, 물체를 이렇게 기울여. 물체를 기울였을 때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간 점하고 간 점에 요 기울어진 안쪽에 무게 중심이 있으면 다시 뭐 한다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요. 근데 기울어진 무게 중심이 바닥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기울어진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기울어지면 바깥쪽에 있지. 그럼 뭐 한다고? 얘 넘어져요. 얘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무게 중심을 어디에 주는 게 좋아? 아래쪽에 주는 게 좋아. 만약에 얘가 칠판 봐요. 만약에 얘가 무게 중심이 요 가운데 있지 않고 무게 중심이 요렇게 요쯤에 밑에 쪽에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무게 중심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 있어. 그럼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 방향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겠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다시 원래 상태대로 왔겠지. 그죠? 그죠?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게 하는 거야? 아래 두게 하는 거야. 왜?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거든. 고층 건물들은. 이렇게 흔들리면 살짝 얘가 흔들려도 무게 중심이 어디 있다고? 이쪽에 있다고. 바닥면 안쪽에 있다고. 그래서 만다고 다시 되돌아오고 한다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무게중심의 위치와 안정성입니다. 구조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울여야 하는 각도가 클수록, 그치, 많이 기울어져야 넘어지는 게 안정한 거야. 조금만 기울였는데도 넘어져. 그럼 불안정한 거야. 그죠? 한 80도, 90도 넘어져야지 말이야, 뭐야? 넘어져. 그럼 그건 안정한 물이야. 한 10도 기울였는데 따끈따끈하고 넘어졌어. 그럼 불안정한 물체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죠? 자, 구조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울여야 하는 각도가 말써? 기울여야 하는 각도가 클수록 안정적입니다. 그럼 안정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바닥이 넓어야 돼.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이야.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야만 뭐 한다고? 더 안정한 문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됐네. 자, 봐. 무게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겠지? 그죠? 네. 자, 무게중심이 요만큼 있었어. 무게중심이 여기 있네. 이렇게 기울였는데, 이렇게 했는데, 얘는 요렇게 중력이 작용하니까 토크가, 요런 토크가 생기겠네. 맞죠? 네. 자, 원기둥인데, 여기 있는 요 면보다 얘가 더 넓어. 그래서 얘가 더 안정적인 거야. 그죠? 똑같은 바닥면의 넓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삼각뿔이네. 그래서 무게중심이 요 놈보다 더 어때? 낮아요. 그래서 누가 더 안정적인 거야? 얘가 더 안정적인 거야. 이해돼요? 그죠? 자, 다시 하나, 두 개는 원기둥이야. 이렇게 생긴 원기둥인데 얘는 모양이 일정하네. 그래서 무게중심이 한가운데 있어.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무게중심이 이렇게 넓어. 이렇게 넓은 걸, 야, 발로 빵 차면 얘는 넘어지는데 발로 빵 차니까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요. 왜? 바닥면이 넓으니까. 근데 똑같은 바닥면을 가지고 있는데 뭐야? 원뿔이야. 그럼 무게중심이 얘보다 뭐야? 극단적으로 낮겠지. 그럼 넘어져, 안 넘어져? 절대 안 넘어져요. 안정적인 거야. 그죠? 그래서 원뿔 모양이 더 안정적인 거죠. 같은 원기둥이 되려면 뭐 한다고? 바닥면을 넓게 잡아야 돼. 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 봐봐. 이렇게 기울였어. 기울였는데 딱 놓으니까 중력이 아래로 작용해서 이렇게 땅 하고 되돌아오지. 그때 되돌아오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 본다고?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야.
복원력.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 복원력 때문에 만다고 건물이 안 무너지고 가만히 있는 거야. 흔들흔들 하다가도. 그죠? 네. 너희 어릴 때 너희 엄마가 이렇게 이런 기억나니? 오뚜기 사주던 거? 그죠? 오뚜기 어릴 때 생각해봐. 안 넘어지지 절대로. 그죠? 얘는 극단적으로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 바닥에 있어요. 극단적으로. 무게중심이 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오뚜기를 기울였어. 쉽게 기울였어. 근데 무게중심이 여기가 바닥면이 닿는 지점에 이렇게 있네. 무게중심이 극단적으로 낮았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복원력이 어떻게 작용해? 이렇게 중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해? 이렇게 작용하겠네. 그럼 무슨 방향이 생겨? 시계 반대 방향에 토크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야. 아무리 기울여도 뭔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 되돌리는 추. 양쪽에다가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 그죠? 그럼 무게중심 어디 있겠어? 아래쪽에 있어요. 밑에 쪽에. 무게중심이 극단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 있네. 무게중심이 한 요쯤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쉽게 말어? 이렇게 기울였어. 그죠? 네, 이렇게 기울였거든. 그럼 무게중심이 여기 있네. 이렇게 오겠네. 맞죠? 그러면 받침점이 여기거든. 그럼 중력에 의해서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이렇게 잡으니까 무슨 방향의 토크가 생겨?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생기는 거야.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겠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맞죠? 만약에 무게중심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봐. 어떻게 돼? 팔락하고 넘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그 중국의 아저씨들 하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어떻게?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해. 아저씨 이렇게 해서 혼자 이렇게 사시잖아. 그죠? 자전거 핸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잖아. 밑에 사람들 이렇게 매달려 있단 말이야. 아저씨 그 두 사람 두 명 빼고 한번 혼자 타봐요. 하면 못 타요. 넘어져 이거. 무게중심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죠?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니? 장대 들고 가시는 분들, 장대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장대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평행 맞추며 가지. 이런 분들 장대를 이렇게 들고 가디, 장대를 바닥면에 이렇게 내리고 가디. 외줄 타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외줄 타시는 분들을 장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장대를 이렇게 들고 외줄을 타디, 장대를 바닥면에 손을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해서 외줄을 타니. 밑으로 해요. 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게끔. 그럼 기울어져도 어떻게 된다고? 다시 되돌아온다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장대가 무거울수록 좋아? 가벼울수록 좋아? 무거울수록 좋아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가니까.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됐습니까? 네. 배도 보십시오. 야, 배 봐. 자,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게중심이 이렇게 아래에 있다고 하셨다. 무게중심이 낮은 경우에. 무게중심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기울어졌어. 그럼 물이 떠받치는 지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 부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중력이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요 힘이 이렇게 돌리겠지. 배를. 그럼 배가 이렇게 가겠네. 그럼 원래도 되돌아와, 안 되돌아와? 되돌아오지. 무게중심이 여기 있을 때는. 근데 위에다가 물체를 많이 올렸어. 물건을 적재했어. 무게중심이 어디야? 여기 위에 있어. 그럼 물이 기울였네? 이렇게 기울어지겠네. 시계 방향의 토크로. 그럼 얘 어떻게 돼? 잠겨요. 빠진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건을 지을 때 만다고 무게중심이 낮은 쪽으로. 바닥면은 뭐하게? 넓게. 그래서 얘들아 똑같은 물체가 있어. 그죠? 이런 기둥이 있는데 위에처럼 세우는 게 안정해? 밑에처럼 세우는 게 안정해? 위에처럼 세우는 게 안정하지. 컵이 있는데 봐봐 얘들아 컵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우는 게 안정해? 이렇게 세우는 게 안정해? 원래는 이게 더 안정해? 이게 더 안정해? 이게 더 안정하다고. 더 잘 안 넘어진다고 이게. 쳐도. 얘는 치면 잘 넘어진다고. 그죠? 이렇게 바닥면이 넓으면 쳐도 안 넘어지는데
바닥면이 좁으면 치면 넘어진다고 이렇게. 그죠? 네. 바닥면이 넓은 게 안정하다고.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가지 마세요 하는 게 원뿔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안 세운다고. 이렇게. 이렇게 세우면 뭐야? 바람 불면 다 넘어진다고. 그죠? 자, 사다리 차를 길게 폈을 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지대를 펼쳐서 자, 바닥면이 넓어지는 효과. 이렇게 하면 이사하는 거 봤지? 이사하실 때 그 무슨 차라고 그러지? 사다리 차.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지지해가지고 여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받치거든. 그죠? 그 이유가 뭐야? 바닥면을 넓게 하는 거야. 왜냐면 사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물건이 무거운 물건이 위에 있으면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 위로 가지 잘못하면.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넘어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바닥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면이 넓어지는 효과를 이렇게 만든다고. 고층 건물 지을 때도 이렇게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비법 특강입니다. 대빵 중요합니다. 칠판 보세요. 요거 하기 전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거 하나 하고 갈게요. 칠판 보세요. 자, 바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질량이 M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 자, 받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A 받침점, B 받침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B 받침점이다. 자, 요 길이가 10m입니다. 10m고. 자, 얘가 10kg짜리라고 가정합시다. 무게중심 어디 있어? 모양이 일정해. 어디 있어? 중간에 있겠지. 그죠? 무게중심이 요 한가운데 있습니다. 몇 뉴턴? 100뉴턴. 그죠? 그럼 아래로 작용하는 힘 몇 뉴턴? 100뉴턴. 그러면 요 받침대 A가 이렇게 떠받쳐야 하나 안 떠받쳐야 돼? 떠받치겠지. 떠받치는 힘을 FA. 받침대 B가 이렇게 떠받치겠네. 떠받치는 힘을 FB라고 놓읍시다. 그럼 FA와 FB의 합은 얼마? 100이 돼야 되지. 첫 번째, 힘의 평형에 대해서 힘의 평형에 의해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네. 그지? 졸지 마시고 봐봐.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힘이 100뉴턴. 그 다음에 FA하고 FB가 작용하는 힘이 얼마? 100뉴턴이 이렇게 되겠지. 됐니? 다음 두 번째, 토크 평형을 해볼게요. 토크의 평형을 해볼게. 자, 평형점을 잡읍시다. 평형점을 잡을 때 나는 A 쪽에 있는 점을 평형점을 잡아도 되고 B를 있는 쪽을 평형점을 잡아도 돼.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니까. 그럼 난 일단 A를 토크 평형으로 잡읍시다. 여기를 받침점으로 잡을게. 받침점으로 잡으면 A에 의한 토크는 있어 없어? 없지. 왜? 거리가 0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시계 방향의 토크하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어딘지 알아? 여기가 받침점이야. 잘 봐. 여기가 토크야. 그지? 자, 중력이 아래로 이렇게 100뉴턴이 작용합니다. 이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에 의한 토크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의 토크가 생기네. 토크 평형이 생겨야 되는데 토크의 평형이 생겨야 되는데 무슨 방향이 토크하고? 시계 방향의 중력에 의한 시계 방향의 토크가 생겨. 그 다음에 요 받침점이 있습니다. 받침점이 이렇게 B가 떠받치고 있는 F힙에 의해서 요 방향의 토크가 생기겠네. 그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도 생기지. 그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생기대. 시계 방향의 토크하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합이 같으면 말할 수 있어. 평형을 유지해야 하네. 그지? 하지. 역학적 평형이란 건 힘의 평형과 토크 평형이 같이 다겠거든. 자, 그러면 시계 방향의 토크. 요 방향의 토크네. 물체의 무게 얼마? 100뉴턴. 곱하기 거리만큼 얼마? 모양이 일정하니까 5m겠지. 되니? 그죠? 5m. 시계 방향의 토크 FB.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몇 미터? 10m가 되겠네. 약분해 하니까 얘가 2가 되겠네. 따라서 FB 값은 얼마가 나와?
50N이 나오겠네. FB 50N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FA 값도 나와 안 나와? 나오네. 따라서 FA도 얼마야? 50N이 이렇게 나오지. 이해돼 안 돼? 되십니까? 돼요? 내가 올려드릴게요. 방에 바로 안 쓰셔도 되게끔. 아저씨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어젯밤에 뭐 했어? 일찍 자지. 우리 집에 있는 딸도 겨울잠을 주무신다. 곰새끼인 줄 알았다. 아, 도인이 없지? 내가 초대해 줄게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칠판 하나 더. 그럼 만약에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 어깨에 이렇게 들었어, 물체를. 그죠? 어깨에 물체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내가 100N짜리 물체를 이렇게 100N짜리 물체 그리기 힘드네 이거. 아까와 똑같은 거 그릴게. 그냥 똑같은 상황이야. 오이씨 왜 이렇게 커 이거 이번에. 10m입니다. 잘 봐. 이만큼 2m입니다. 얘가 A입니다. 받침대. 얘가 B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A하고 B의 힘이, 받침대의 힘이 아까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다를까? 한번 해볼까? 그죠? 일단, 자, 물체 10kg입니다. kg이니까 중력이 작용해, 안 해? 한가운데서. 작용하지. 얼마 힘이 작용해? 100N. 그 다음에 A가 떠받쳐, 안 떠받쳐? 떠받치지. 형님, 떠받치겠습니다. FA. 저도 떠받칩니다, 형님. 떠받칩니다. FB. 이거 똑같대. 100N은 FA 플러스 FB가 됩니다. 토크 평형도 돼야 되죠? 어디를 평형으로 잡을까? 나 여기 잡을 거야. 여기 잡을 거야. 여기 잡을 거야. 한번 해볼게. 자, 중력에 의한 토크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죠? FB에 의한 토크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의 토크하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하면 어떻게 돼? 같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자, 중력 방향. 자, 시계 방향의 토크 100N 곱하기 5m. 그 다음에 FB에 의한 토크가 있는데 2m 빼야겠네. 글자가 왜 잘 안 보이나? 이만큼이 2m입니다. 2m라고 가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몇 미터? 8m지. 그죠? 8m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FB는 얼마분의 8분의 500이 되겠네. 8분의 500 얼마야? 나누기 8하면 62.5N. 5N이 나온답니다. FB 값이 62.5N이야. 이 값을 어디다 대입시키면 돼? 여기 대입시키면 돼, 안 돼? 그죠? 그러면 100은 FA 플러스 62.5가 되니까 FA 값은 얼마? 빼기 100 해봐. 얼마? 37.5N. 7.5N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중심 쪽에 가까워지니까 누가 더 많이 드네, 힘이? 힘이 더 많이 드네, 적게 드네? 받침대 요 놈이 B가 받는 무게가 더 커지네. 그죠? 그렇네. 그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 할게요. 졸지 마시고 아침부터 와셔가지고 왜 자꾸 졸아? 그래서 야 얘들아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서 물건을 들고 가. 이렇게 해서 물건 들고 와. 내가 여기 들었어. 자, 가운데 한가운데 물체의 무게가 100N짜리 물체가 있어. 그죠? 요 거리가 1m야. 자, 요 끝에 거리도 1m야. 그죠?
친구가 여기 들면 똑같이 힘이. 그치? 그럼 친구가 어느 쪽에 들어야 돼? 무게중심 쪽에 이렇게 오면 나는 점점 힘이 많이 들어, 작게 들어? 작게 들어요. 친구는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야, 너 나한테 좀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잘 안 들린다, 야. 와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힘이 작게 된다고.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입니다.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뭐라고? 평형에 있는 물체의 분석입니다. 자, 볼게요. 칠판 보십시오.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간격이 20L인 두 받침대 A, B 위에 질량이 M인 물체 B와 질량이 스몰 M인 물체와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균일한 밀도의 막대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정지해 있습니다. 막대의 왼쪽 끝에는 A까지의 거리가 Y랍니다. 요만큼이 Y랍니다. 요만큼이 Y랍니다. 자, 막대의 왼쪽 끝에서 A까지 거리 Y입니다. 표는 A에서 자, 물체까지 거리 X에 따라 A, B의 막대를 떠받치는 힘을 나타낸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문제를 한번 따볼게요. 요렇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잘 봐. 보세요. 처음에는 막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있어. 요만큼의 길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체를 올렸어. 무게 중심이 A 위에 이렇게 있었어. 요 거리는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Y야. 요 거리는 알아. 10L이야. 20L이야. 20L입니다. 이렇게 해서 B는 막대 요 반대편에 이렇게 있었어. 얘가 A고 얘가 B야. 그치?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똑같아. 상황은 비스무리한데 여기다가 A는 그대로 놔두고 B도 여기 그대로 놔뒀어. 얘는 A고 얘는 B야. 여기에 있는 요 물체만 만다고 여기 위에 있었는데 요만큼 옮겼다고. 무게 중심이 여기 있게끔. 요 옮긴 요만큼의 거리가 얼마라고? X만큼이랍니다. 그랬을 때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이 요만큼이랍니다. 두 가지 상황을 줬어. 그지? 상황을 주고 질량이 스몰 m인 물체하고 라지 m인 물체가 어떻게 되는지, 스몰 m인 물체가 어떻게 되는지, 거리 x 값이 어떻게 되는지, x하고 y를 구하랍니다. 요 거리 x하고 y를 구하랍니다. 되십니까? 상황 이해돼요? 자,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볼게. 잘 봐. 보세요. 자, 어쨌든 물체의 무게에 어떤 중력이 있을 거야. 요 막대 있지, 막대. 막대의 중력이 작용하겠지. 어디에? 무게 중심에. 그러면 한가운데, 모양이 균일하네. 한가운데 있겠네. 그지?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쯤일 거야. 요렇게 작용할 겁니다. 얼마가? 라지 mg가.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라고? 10 플러스 2분의 L일 거야. 2분의 Y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도 뭐라고? 10 플러스 2분의 Y가 될 거야. 그래야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20 플러스 Y가 될 거니까. 한가운데 무게중심이 작용하겠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볼게. 막대의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요 물체 무게 mg 값이 이렇게 아래로 작용해야 안 해? 스몰 mg가 작용하지. 그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총 몇 가지? 두 가지. 뭐? 스몰 mg에다가 플러스 라지 mg. 그럼 위로 떠받치는 힘은 뭐? P가 이렇게 떠받치네, 막대가. 얘를 우리가 FB라고 놓을게. 그다음 A도 떠받치네. 이렇게 떠받치겠네. 이걸 FA라고 놓겠지. 그럼 FA하고 FB를 더한 값은 요게 되겠네. 맞네? 그치? 이게 힘의 평형이지? 그치? 둘이도 해봐. 얼마? 20으로 통분하면 20에 5 곱하면 5, 20, 5, 35 15 플러스 9가 되겠네. 얘 mg네. 얼마야? 24니? 20분의 24는 mg니까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4, 5, 20 4, 6, 24 5분의 6 mg네. 요 값이 5분의 6
라지 mg 값이 나와. 그죠? 요 값이 5분의 6 라지 mg야. 여기 라지 mg 있네. 그러면 이게 스몰 mg 값이 얼마 나와야 돼? 요 값이. 아, 얘가 5분의 1 라지 mg가 나오면 되지. 그지? 아, 따라서 물체의 무게는 요 물체의 무게는 얼마라고? 5분의 1 라지 m이 되는 거야. 돼, 안 돼? 되시죠? 그죠? 구했어. 자, 그래가지고 각각의 요 조건하고 요 조건에서 x값하고 y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물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죠? 자, 물체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자, 물체의 위치를 여기라고 이렇게 가정해봐. 그죠? 그럼 회전축을 나 여기로 볼 거야. 그럼 중력이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작용할 거야. 라지 mg가. 맞니?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는 얼마? 10L이 되겠지? 그죠? 자, 이 중력에 의한 토크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요 막대의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이지. 그죠? 그 다음에 A에 의한 토크는 없어요. A를 축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몰 m에 의한 토크도 없어요. 왜? 축 위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제로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막대 B가 얘를 뭐하고 있어? 이렇게 떠받치고 있네. FB로. 막대 B에 의한 토크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의 토크하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합이 뭐하면 돼? 같으면 되겠네. 맞니? 그죠? 아, 오늘 저녁에 너네 수업 있는 거 알지? 9시에. 전기 파트 할 거야. 9시까지 와. 됐지? 자, 그러면 시계 방향의 토크. 라지 mg에다가 곱하기 얼마라고? 10L이네.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요 힘은 여기 주어졌잖아. 20분의 9 라지 mg.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20L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니? 날립시다. 이걸 뭐가 됩니까? 2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날려봐. 정리하면. 여기 20에 10이 되고, 이걸 얼마가 됩니까? 10 됩니까? 뭐가 빠졌지? 아, 이거 10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이씨. 죄송합니다. 다시. 야, 내가 이상하게 풀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지가 잘못해가지고 남한테한테 뭐라 하지. 자, FB에다가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토크가 20L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mg가 있습니다. 라지 mg가 있는데 요만큼의 거리 얼마야? 얼마야? 10-y지. 그죠? 그죠? 요만큼의 거리가 10mg, 여기가 10-y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FB 값 얼마래? 요만큼이라며. FB에다가 20분의 9 라지 mg 값을 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요게 FB입니다. 자, 양변에 있는 라지 mg 날립시다. 그죠? 그럼 날리면 얘는 뭐가 돼? 좌변은 9가 되겠네. 20하고 20 날리가니까. 그죠? 9는 10-y가 됩니까? 따라서 y는 얼마? 1m가 나오겠네. 돼요? 아, 요 y가 1m랍니다. 구했어.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을 중앙쯤에 이렇게 옮겼어.
왜 이래? 너 왜 이래? 자, 물건을 중앙에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나 더 닦게요. 자, 요게 y가 1m라는 거 알아냈어. 그 다음에 얘 물건을 이만큼 옮겼어. 옮기면 역시 얘는 없고 무게중심을 여기 이렇게 해봅시다. 그죠? 얘가 얼마였어 아까? 5분의 1 라지 m이었지. 기억나죠? 그죠? 자, 여기에 토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 방향에 라지 mg라는 토크가 있고, 그럼 얘도 이렇게 누르는 토크가 작용하겠네. 그죠? 얼마? 5분의 1 mg라는 토크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P가 이렇게 떠받치는 토크가 작용하겠네.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그죠? 그래서 시계 방향의 토크하고 뭐하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토크 합이 마음대 같으면 되겠네. 됐니? 자, 시계 방향의 토크. 여기서까지 몇 미터? 전체가 11m라며. 아까 10-2분의 y였잖아. 그럼 얼마? 여기서부터까지가. 여기까지 거리 얼마? 9.5m지. 그죠? 자, 그러면 라지 mg에다가 곱하기 9.5m 플러스 요 놈에 의한 거 5분의 1 라지 mg에다가 곱하기 요 거리 x는 하면 그때 떠받치는 힘은 요만큼이라며. 2분의 1 mg라며. 얘가 2분의 1 라지 mg에다가 거리는 얼마? 20L이 되겠네. 어차피 이거 L이니까 XL이니까 L 이렇게 넣읍시다. 양변에 있는 mg 다 날릴 수 있습니까? 그죠? 날리고 난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볼까? 정리하니까 얘는 9.5L 5 플러스 얘는 5분의 X는 얘는 정리하니까 10이 되겠네. 그럼 이게 얼마 되면 돼? 0.5면 되지. 그죠? 네. 따라서 X 값은 얼마? 5분의 X가 0.5면 된다며. 그럼 X는 2.5m가 이렇게 나옵니까? 얘가 0.5면 되니까. 이해돼요? 그죠? 아, 그래서 Y도 구하고 X도 구했네.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설명한 내용이 지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힘의 평형입니다. 자,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구한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죠? 위로 작용하는 힘, FA하고 FB가 있습니다. 그죠? 아래로 작용하는 힘 뭐 있어? 중력 얘 라지 mg, 요 중력 스몰 mg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몰 mg에다가 라지 mg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0일 때, 요 위에 있을 때, 그때 힘이 얼마래? 4분의 3mg에다가 4분의 3mg에다가 20분의 9mg래. x 이꼴 이거 있을 때. 그럼 둘이 더하니까, 그지? 같아야 되지. 자, 이렇게 같으면 요 두 힘 더한 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합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지. 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니까 5분의 6mg야. 그럼 얘 둘 더한 값도 얼마 나와야 돼? 5분의 6mg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아, 따라서 스몰 m은 5분의 1이라는 거 구했어. 되니?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지. 그지? 자, 첫 번째 물체를 여기다 놨습니다. A점 위에다가 물체를 올려놨어. A점 위에다가 물체를 올려놓고 토크합을 평형으로 구해볼게. 자, 그러면 토크 평형 지점을 어디로 볼까? 회전축을 A로 볼게. 그죠? 그러면 요 막대에 의해서 토크는 뭐야 돼? 이렇게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요 방향의 토크가 되겠네. 시계 방향의 토크. 그 다음에 받침점 B가 이렇게 위로 떠받치니까 요런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되겠네. 선생님,
저 A는요, FA는요, M은요. 요 FM에 의한 토크 있어 없어? 없지? 축 위에 있잖아. 거리가 0이잖아. 그지? 토크 없어, 그제? 받침점 A에 의한 토크도 있어 없어? 없어. 축 위에 있으니까. 거리가 0이니까. 그래서 요 방향의 토크하고 요 방향의 토크가 같으면 되겠네. 요 방향의 토크는 라지 mg에다가 거리 요만큼 곱하고 요 방향의 토크는 아까 힘 구하셨잖아. 그지? 아까 힘이 얼마로 주어졌어 여기서? 0일 때 요만큼. 여기 있잖아. 얼마? 20분의 9mg.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토크가 주어집니다. 그죠? 주어지니까 식을 세우면 되겠네. 자, 그래서 막대에 의한 토크.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게 시계 방향의 토크입니다. 가에서.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FB에 의한 거죠. 그죠? 그게 20L에다가 FB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만큼이 나오겠네. 요 두 개가 마음 된다고? 같으면 되겠네. 됩니까? 여기 왜 2L이야? 아까 나 1이라고 구하지 않았니? 내가 계산 잘못했니? 보자. 왜 1이라고 나왔어? 여기가 20, mg. 아, 2분의 1y구나, 여기가. 여기가 2분의 1y. 여기가 2분의 y. 돼가지고 얘가 2분의 y네. 그래서 y가 몇 미터가 나온다고? y가 2L이 나오겠네. 미터가 아니고. 그죠? 네, y 값이 2L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체를 이만큼 옮겼대. 그죠? 물체를 이만큼 옮겼어. 칠판 봐. 보세요. 자, 회전축을 여기 역시 어디 잡을 거냐면 회전축을 요 A 있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을 거야. 그죠? 질량이 5분의 1 라지 M입니다. 5분의 1 라지 M인 물체가 이렇게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네. 요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힘에 의한 토크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이 막대에 의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네. 시계 방향, 토크 방향. 그 다음에 요 받침점 B가 물체를 이렇게 떠받치네. 요 토크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의 토크하고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가 마음대 같으면 되겠네. 그죠? 예. 자, 그래서 시계 방향의 토크. 여기 mg. 여기 라지 mg에다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라고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가 얼마 나와 아까? 전체 거리가 이게 6m지. 6L이지 여기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이까지 거리가 한번 대로 나와야 돼. 4L 나오면 됩니까? 여기가 이만큼 약간 2L이었으니까. 그죠? 곱하기 4L에다가 플러스 요 스몰 m에 의한 거 5분의 1 라지 mg에다가 곱하기 요만큼의 거리는 몰라 x.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의 토크 여기 B에 의해서 FB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20L LXXL. 이거 풀면 돼, 안 돼? 되겠지? 근데 FB 값 아까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지? X를 어디 옮겼을 때? B가 X의 거리 왔을 때 2분의 1 mg네. 그래서 그 값을 요 FB에다가 2분의 1 mg, 라지 mg 값을 대입하면 2분의 1 라지 mg에다가 얘가 20L이 되겠네. 양변에 있는 라지 mg 다 날려.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0L이 되겠네. 돼요? 그죠? 그럼 얘는 4L이네. 플러스 5분의 X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6이 나오면 되지. 그죠? 넣으면 되니까 5분의 X는 6L이 나오면 됩니까? 맞니? 그럼 X가 얼마야?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와?
5분의 1 mg 값이 거리가 시계 방향의 토크. 얘들아 어디 잘못됐니? 까지가 4L 2분의 1 라지 mg 맞니? P 갖다 바치는 힘 2분의 1 라지 mg 맞는데? 어디가 잘못됐어? 시계 방향의 토크 5분의 1 mg x 라지 mg 요게 20L이구나. 여기가 4L이 아니지. 몇 L이야? 9L이지. 요게 20이니까. 여기가 2m가 있으니까 무게중심은 11m 지점에 있는 거지. 여기서 요까지 거리가 여기서 요만큼 거리가 11m다 이가. 요만큼 거리는 9L이 되겠지. 11L이 되니까. 요게 9L인 거지. 소리. 얘가 9L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9L이 되겠네. 넘어가면 얘가 L이네. 그럼 X는 뭐가 돼? 5L 값이 이렇게 나오겠네.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X는 5L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요거 하나 빨리 풀고 마칠게요. 마치고 너희 문제 싹 풀어오세요. 금방 풀어드릴게요. 이거 해봅시다. 자, 봅시다. 5분 안에 마칩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간격이 20L인 두 받침대 A, B 위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질량이 라지 m인 균이란 막대가 수평면을 이루며 정지하고 있습니다. 막대의 왼쪽 끝에서 A까지의 거리가 2L이고 A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X입니다. A와 B가 막대를 떠받치는 각각의 힘이 얼마라고? 얘가 A가 떠받치는 힘이 10분의 7 라지 mg, 2분의 1 라지 mg랍니다. 자, 이렇게 된답니다. X값 구해봅시다. 그죠? 자, 칠판 봐. 여기서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얼마라고? 10분의 7 mg래. 10분의 7 라지 mg. 여기서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얼마래? 2분의 1 라지 mg래. 자, 그러면 위로 떠받치는 힘 10분의 7 라지 mg 플러스 위로 떠받치는 2분의 1 라지 mg 하면 물체의 무게에 의한 중력 라지 mg. 그 다음에 요놈에 의한 거. 요놈이 막대를 누르는 힘. 여기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을 거야. 스몰 mg야. 스몰 mg 플러스 라지 mg가 되겠네. 요거 두 개 더 할 수 있어 없어? 통분해서 다 할 수 있지? 다음 얼마야? 10으로 더하면 여기가 7 되고 여기가 얼마가 돼? 5 되니까 5가 되겠네. 그러면 라지 mg가 돼서 뭐? 10분의 12 라지 mg가 됩니까? 얘는 스몰 mg에다가 플러스 라지 mg래. 그죠? 얘가 뭐라고? 10분의 2 라지 mg네. 따라서 약분하니까 5분의 1 라지 mg가 이렇게 나오겠네. 돼요? 요 스몰 m 값이 5분의 1 라지 mg가 나와. 그 다음에 토크 평형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되지. 그죠? 전체 길이가 22m네. 22m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11L.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는 뭐야? 9L. 여기가 2L 있으니까. 자, 시계 방향의 토크. 시계 방향의 토크. 요 물체의 질량이 5분의 1mg다, 그지? 자, 5분의 1 라지 mg에다가 곱하기 요 거리 x 플러스 그 다음에 라지 mg 요 값 라지 mg에 의한 토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9L 되겠네. XL입니다. 그 다음에 받침대 P가 떠받치는 토크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죠? 자, 그게 2분의 1 라지 mg래. mg고 거리는 20L이 되겠네. 양변에 있는 라지 mg, 라지 mg, 라지 mg 다 날려. 날리고 정리해. 자, 하면 얘는 5분의 1x L 플러스 얘는 9L은 얘는 약분하니까 얘가 10L 되겠네. 따라서 5분의 x는 L은 L 되겠네. 따라서 x는 얼마? 5L.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되셨죠? 네. 그래서 숙제. 얘들아, 숙제. 이거 풀어오고. 그 다음에 대표자로 풀지 말고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1번부터 쭉 해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실력업까지 싹 다 풀어오십시오. 25페이지까지. 오케이? 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에 9시에 전기장 나갈 겁니다. 알겠죠?